안녕하세요. 대학기초영어 최영희 튜터입니다. 여러분 자료 공유 게시판에 가시면 1차 튜터 특강 자료 제가 올려놨습니다. 3월 1일 날에. 네, 이거 다운받으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랑 같이 이 PPT 화면을 보고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학기초영어 튜터 최영임이라고 하고요. 과목 소개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제 소개 먼저 하고 대학기초영어 평가 방법, 또 영어 학습 방법, 그 질의응답은 온라인으로 대신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는 퀴즈식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중에서 한 가지만 안 해보고 나머지는 다 해봤어요. 제가 안 해본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근데 보통은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초반에 답이 잘 안 나오고, 제가 결국 알려드린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이 안 계시니까 제가 정답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뭐 같으세요? 제가 뭐 한 가지 안 해본 거 뭘까요? 예. 저는 대표이사를 안 해봤어요. 나머지는 다 해보고요. 예. 그래서 제가 검정고시를 봤는데 중학교까지만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노숙자 생활을 중졸의 학력으로 처음에는 노숙자 생활 하다가 신문 배달 오토바이 타고 신문 배달도 오래 했었고 뭐 이제 좀 돈 모아서 떡볶이 장사도 했었고 이렇게 제가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방송대 영어 영문학과 나왔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은 학교 출신이고 그래서 너무 더더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를 보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 제가 원래 이제 회계법인이 있었거든요. 회계를 전공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처럼 그러니까 회사에서 격리도 했었고 회계법인에서 이제 회계 쪽 일도 했었고 이러다가 방송대 들어간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금융 서비스학부 여러분들이 더 이제 친숙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기 전까지는 이제 노숙자 생활 하다가 신문 배달하고 벌써 20년도 전 일이라서 요즘에는 신문 배달하는 사람 별로 없지만 그 당시에 많았거든요. 떡볶이 장사도 하고 그러니까 노점상도 하다가 제가 이제 저의 적성에 맞는 걸 좀 발견을 하고 나중에 그 분야로 책도 쓰고 그래서 책 한 3권 정도 썼어요. 작가로서도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모교에서 이제 교수로 또 외래 교수 그리고 다른 사이버대에서도 견임 교수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와 같이 좀 이제 아동 청소년기를 좀 힘들게 지낸 분들을 위해서 아동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을 때 제가 이제 주주랑 이사로만 참여를 하고 대표이사는 아니고요. 대표이사는 은사님께서 하시고 은사님도 검정고시 보셨거든요. 그분이 대표이사 하시고 저는 이사로 사회적 기업에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는 이제 아니고요. 나머지는 제가 해봤던 일들입니다. 좀 이렇게 소개를 하니 부끄럽네요. 예, 이 정도로 제 소개 마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영어 정말 오랜만에 하시죠. 저도 검정고시 보고 이제 영어를 처음 접했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영어로 박사학위까지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마음 정말 많이 이해가 가고 그래서 어떤 학우님 많이 매년 질문을 많이 하세요. 한 30년 만에 영어를 하는데 20년 만에 영어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니까 저만 믿고 제가 드리는 자료랑 이렇게 동영상 강의 꼭 들으시고 시험 보시면 좋은 성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배님들도 20년, 30년 만에 영어 하셨는데 저 믿고 따라와 주셔서 다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셨거든요. 영어는 저만 믿으시고 열심히 출석 잊지 않고 하시고 강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기초 영어랑 이제 1학기는 대학기초 영어로 저를 만나고 2학기는 실무 영어랑 과목으로 만나요. 근데 올해 이 두 과목이 모두 개편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까지 선배들의 자료가 여러분에게는 무용지물이 되어서
좀 안타까워요. 제가 올려드리는 자료로 좀 올해는 새로 이제 찍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학기초 영어 작년 대비 보니까 굉장히 양도 많이 줄이고요. 더 재밌게 구성했고 더 쉽게 구성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작년 자료와 뭐 겹치는 부분이 조금 있긴 한데 완전 다른 내용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번 학기는 저한테 많이 의지를, 아니, 선배님들도 좋긴 하지만 강의 내용이 완전 달라졌기 때문에 제게 많이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고사는 이제 4월 18일 토요일 날 예정이고요. 몇 시에 할지는 추후 시간을 따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해 개편이 됐기 때문에 교수님도 바뀌고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작년까지의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까지는 1주차에서 5주차까지 이제 그러니까 5차시까지가 중간고사 범위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변경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정은 아직 못 드리지만 이제 중간고사 범위가 나오는 대로 제가 받는 대로 바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 형태는 작년까지와 동일하더라고요. 영작 형태 주관식 시험이었고요. 제가 이제 자료는 틀리지만 작년에 시험도 가져왔으니까 한번 시험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활동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제 여기 10점 비중이 있는 온라인 활동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과목이 완전 달라졌기 때문에 온라인 활동도 바뀔 건데 작년 기준으로 작년에는 5형식 문장 만들기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어떤 활동을 할지 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해서 이것도 여러분께 조만간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중에 중간고사 끝나고 4월 18일 중간고사 끝나고 5월 중에 온라인 활동이 있을 예정이고 여러분 뭐 기간은 충분히 한 달 정도 드려요. 그리고 그러니까 온라인 활동도 작년에 어떻게 했었는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기말고사는 100% 객관식으로 봅니다. 중간고사 100% 주관식이고요. 그래서 객관식인데 작년에는 6주에서 15주차까지 이제 시험을 봤어요. 올해는 변경될 수도 있지만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역시 범위가 나오는 대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 날 토요일 날 이제 기말고사를 보고 시간은 또 추후 공지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100점 만점에 출석이 20점. 출석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여러분 이제 출석을 매주 해주시면 제일 좋아요. 한꺼번에 하면은 너무 이제 벅차니까 매주 꼭 강의 들어주시고 중간고사 시험 전에 제가 온라인 특강을 지금처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특강 보시고 제가 드리는 이제 시험 대비 자료 보시고 이렇게 PPT 시험 대비자를 보면서 저의 특강을 들으시고 시험을 보시면 다 좋은 성적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이제 주관식의 영작 형태이기 때문에 실수 많이 하는 거 제가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 프라임 칼리지가 201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가 2014년부터 튜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이제 틀리지 않고 영작을 잘할 수 있도록 힌트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활동은 5월 중에 할 예정이고 공지를 조만간 하겠습니다. 또 기말고사가 이제 40%를 차지해요. 100% 객관식이고 이때도 제가 물론 온라인 특강 시험 전에 하고 자료도 제공하고 그래서 10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저만 잘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 좋은 성적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작년에 중간고사 예시예요. 그러니까 영작 형태의 주관식 시험은 똑같은데 작년 자료랑 올해 자료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이 나오진 않겠지만 이런 형식으로 나올 수 있겠다. 작년까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우리말을 영어로 옮기시오. 이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말을 뭐 그들은 인간 세상에 살고 있다. 라는 우리말을 주고 빈칸을 2개를 줘요. 그러면 2단어를 쓰라는 거죠. 그래서 살고 있다. They live live, live를 쓰고 인간 세상, in the human, human world 이렇게 되겠죠. They live in the human world 이렇게 여기 정답 있고요. 또는 뭐 getup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드시오. 이게 다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운 문장만을 가지고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강의만 잘 들으시면 이 영작도 다 만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getup을 사용해 문장을 만드시오. 수업에 나왔던 내용인데 I get up every day at 6 a.m. 뭐 다른 문장 여러분이 이제 영작을 하셔도 되겠죠.
이건 예시로 이런 식으로 작년까지 영작 형태 주관식 시험이었고 올해도 중간고사는 영작 형태 주관식 시험을 내신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중간고사 보기 전에 시험의 형태가 어떻고 또 주의해야 할 게 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보통 스펠링 오류로 감점이 제일 많이 되세요. 이게 문장을 좀 이렇게 너무 빨리 쓰시다 보니까 스펠링을 이제 오타를 하신 거죠. 오타.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문법 같은 거 제가 많이 틀리는 부분 안내를 할 테니까요. 그때 제 특강 들으시면 실수를 많이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활동은 그 기간 안에는 꼭 참여를 하셔야 되고요. 온라인도 10점인데 기간 안에 참여하시고 제 자료 잘 보시면 웬만하면 온라인 활동도 거의 만점 받으셨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1형식에서 5형식 문장 하나씩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를 했었는데 배운 내용 중에서 활용하도록 아마 온라인 활동이 있을 거고요. 이제 10점, 10% 정도 차지하는 튜터 자료로 충분한 설명과 정답 예시를 제공할 예정이고 뭐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온라인 활동 관련해서 제가 뭐 온라인 특강도 해드릴 수 있는데 원하시면 요청을 하시면 제가 뭐 충분히 해드릴 수 있는데 온라인 활동은 보통은 이제 특강 없이 자료로 참여를 그동안 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좀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여러분 어려워 마시고 이것도 온라인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면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온라인 강의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활동 기간 안에 참여만 하시면, 그러니까 기간 지나서 참여하시면 이제 감점이 되거든요. 꼭 기간 안에 참여하시고 제가 이제 참여하시라고 뭐 문자도 드리고 뭐 쪽지도 드리고 그럴 거예요. 제 자료로 참고하셔서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작년 예시고 올해는 이제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내용이 완전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뀌는 내용을 제가 공지를 하겠습니다. 빨리 이것도 결정을 해서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모두 다 2014년도에 개발된 내용으로 계속 2019년도까지 왔기 때문에 결정된 내용이라서 제가 빨리빨리 정보를 드렸는데 올해는 좀 결정을 해가는 과정이라서 여러분께 제가 최대한 결정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대신 제가 충분히 이렇게 자료와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설명을 충분히 드리겠다는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기말고사는 100% 이제 객관식인데 작년에는 6주에서 15주차에서 기말고사 나왔어요. 올해 변경될 수도 있고 그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문제 예시가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1차 시에서 뭐 3형식, 5형식 이런 거 이제 들으셨잖아요. 이제 작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뭐 1형식 문장이 아닌 것은 뭐 3형식 문장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1, 2, 3, 4 객관식이니까 이 중에서 1형식이 아닌 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이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수업에 배운 내용인데 지금은 배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우실 수 있지만 시간이 흘러간다. like an arrow. 화살처럼 쏜살같이 시간이 간다 이런 뜻이죠. 시간이 간다. 주어하고 동사, 완전자 동사가 있으면 1형식 문장이거든요. 얘는 전치사구고. 그래서 이거 1형식. 새들이 노래한다. 이것도 1형식. 주어 동사만으로도 문장이 되니까. 근데 3번이 3형식이에요. 우리 1차 시에서 3형식 배웠죠. The boy, 소년이 broke, 깼다. 무엇을? 창문을. 그 창문을.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으면 3형식. 그래서 정답은 3번이겠죠? The disease. 요즘에 코로나 생각이 나네요. 질병이 spread, 퍼져나간다. rapidly. 빠르게. 예, 빠르게 확산된다. 네, 여러분 모두 코로나에서 우리 모두 무사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는 이런 식으로 1, 2, 3, 4. 뭐 이런 식이 아닌 것은 뭐 다음 중 3형식인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었습니다. 올해도 이런 형식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장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요 중간 내용은 바뀌겠죠. 그럼 여기까지 이제 저희 과목에 대한 내용이었고 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를 많이 주셔서 지금 이후부터는 이제 영어 학습 방법에 대한 안내를 제가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이게 영어 학습 곡선이고 이거는 이제 뭐 다른 과목, 뭐 역사나 수학이나 과학이나 다른 과목 학습 곡선이에요. 이거는 이제 성적이고 얘는 이제 시간인데 시간 투자 대비 성적 향상이 영어는 내가 뭐 이런 말 많이 해서 3개월 열심히 스피킹 학원을 다녔는데 회화 학원을 다녔는데
영어 실력이 전혀 늘지 않고 말도 한마디도 못했더라. 그래서 나는 영어랑 뭐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누구나 3개월 공부했다고 해서 영어 실력이 오르지가 않아요. 이게 무의식에 쌓여요. 이게 이제 눈에 보이게 효과가 나타나려면 보통 20대 기준으로 한 2년 정도 꾸준하게 영어를 하셔야 어느 날 갑자기 들리고 어느 날 갑자기 말이 되고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이게 백도시가 되면 물이 끓듯이 영어도 무의식에 차곡차곡 쌓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딱 되는 그런 형태예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실력이 오르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실력이 무의식에 쌓이고 있음을 믿고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최소한 1, 2년은 하셔야 됩니다. 근데 다른 과목은 안 그렇죠. 뭐 한자 능력 시험 1급 이러면은 한 번 따면은 계속 나는 한자 능력 시험 1급이 있는 사람인데 영어는 뭐 토익 같은 거 보통 2년까지만 인정해 주잖아요. 왜냐면 2년이 지나면 꾸준하게 안 하면 또 실력이 떨어져요. 근데 실력 떨어지는 것도 이렇게 떨어져요. 공부 안 해도 몰라. 자기가 실력이 떨어지는지 못 느끼다가 계속 영어에 대한 이제 입력이 없으면 어느 날 갑자기 혀가 굳어요. 말을 못해.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실력이 이렇게 떨어져요. 예. 그래서 영어도 또 방심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해도 바로바로 이렇게 떨어지진 않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느껴요. 어, 말을 못하겠네. 옛날엔 나 스피킹 잘했는데 이제 말을 못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 하는 게 영어예요. 다른 과목은 시간 투자 대비 이렇게 막 성적이 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만 한 일주일 열심히 공부하면 조선시대는 100점 받을 수 있겠죠. 다른 과목은. 근데 영어는 뭐 내일 토익인데 뭐 일주일 동안 영어 그 방대한 어휘와 공부했다고 나올지도 리스닝 뭐 어느 부분 만점 받고 이런 거 좀 힘들거든요. 약간 좀 틀리죠, 성격이. 예, 언어에서 차지하는 뇌와 다른 과목에서 하는 뇌의 영역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좀 달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는 매일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좀 장기전이에요. 오랫동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 하시죠. 뭐 1, 2년 막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우리 과목 영작 형태의 그 서술형 시험을 중간고사 본다고 했는데 제가 조금 더 그래도 여러분께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팁을 알려드리고자 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잠깐 이거 멈추시고 이거를 한번 여러분 영작해 보시겠어요? 나는 어제 종로에서 길을 건너는 그를 보았다. 이걸 한번 영작을 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예. 영작을 한번 해 보시면 네. 이거 영작을 한번 해 보시면 저는 이렇게 권해요. 한글을 영어의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하고 영어하고 뭐 차이점이 많지만 이렇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조사가 있냐 없냐예요. 조사가 있냐 없냐. 그래서 한국어는 조사가 있어서 어순에 상관없이 의미가 통하죠. 그래서 뭐 나는 보았다 그를 어제 종로에서 길을 걷는 이렇게 말해도 다 알잖아요. 왜냐면 이게 주어인지 동사인지 목적어인지 장소인지 다 알거든요. 형용사인지 조사가 있으니까. 영어는 조사가 없어요. 그럼 그 조사 역할을 뭐가 하냐? 어순이 조사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순이 되게 중요해요. 조사가 없기 때문에 앞말과 뒷말이 논리적으로 1대1 대응이 되는 긴밀한 관계의 말이 와야 해요. 그래서 말하는 이가 자기로부터 가깝고 중요한 것부터 비롯해서 앞말과 뒷말이 논리적으로 1대1 대응하는 그렇게 대응시켜 나가면서 사고하는 표현의 원리가 영어예요. 순차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모든 언어는 평서문이면 주어가 맨 앞에 와요. 그래서 나가 맨 앞에 와요. 근데 영어는 느는 없는 거예요. 느는 나만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하나 나는 어제 길을 건너는 그를
종로에서 보았다. 7개 단어가 있잖아요. 이 7개 단어를 어순을 한번 영어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7개 단어 중에서 나하고 제일 가까운 게 뭘까요? 나하고 어제일까? 나하고 길일까? 나하고 건너다일까? 나하고 그일까? 나하고 종로일까? 나는 보았다일까? 나하고 논리적으로 제일 가까운 거, 말이 제일 많이 되는 게 뭔 것 같으세요? 나라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궁금해하는 그게 다 영어의 어순인데, 우리가 막 내가 이러면서 뜸을 들이면 네가 뭐 했는데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빨리 말해. 너 뭐 했는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어는 사람이 있으면 동사, 나랑 제일 가까운 거는 내가 뭐 했는지, 나라는 주체가 뭘 했는지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오는 거예요. 주어랑 동사랑 논리적으로 제일 가깝거든요. 그럼 이제 나도 썼고 보았다도 썼죠. 그럼 나머지죠 이제 어제 길을 건너는 글을 종로에서 5개가 남았는데 이제 나는 이제 끝났고 보았다만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머지 것 중에서 이 보았다랑 논리적으로 제일 가까운 게 뭔가 보았다 종로인가 종로에서인가 보았다 그를일까 보았다 건너는일까 보았다 길을일까 보았다 어제일까 보았다랑 논리적으로 의미적으로 제일 가까운 게 뭘까요? 봤어. 그럼 뭐가 궁금해? 내가 봤어. 뭘 봤는데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목적어가 동사 뒤에 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나는 보았다. 나하고 제일 가까운 건 보았다고. 보았다랑 제일 가까운 건 뭘 봤는지. 글을 봤대요. 이렇게 목적어랑 제일 논리적으로 가깝죠. 이게 삼형식이죠. 주어, 동사, 목적어. 나는 보았다. 뭐를? 글을. 이렇게 되면 삼형식이죠. 근데 이 글을 봤어요. 예. 나는 보았다. 글을. 예. 그러면 이 하고 또 논리적으로 가까운 걸 찾는 거예요. 제가 다음 장으로 가야 되겠네요. 예. 나는 보았다 그를. 그럼 이제 그하고 논리적으로 가까운 걸 찾는 거예요. 남은 것 중에서 이제. 그하고 종로가 가까운지, 그하고 건너다가 가까운지, 그하고 길이 가까운지, 그하고 어제 가까운지. 남은 것 중에서 그하고 제일 논리적으로 가까운 게 뭘까요, 여러분? 그하고 어제 아무 상관없죠? 그하고 길 아무 상관없죠. 가끔씩 이제 그하고 종로랑 그하고 건너다에서 막 이제 헷갈리시는 분이 계신데 그하고 종로는 사실 별 상관이 없어요. 그가 종로에 있을 수도 있고 뭐 그가 뭐 서울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종로보다는 여기 나는 보았다랑 똑같은 거예요. 나라는 이제 조사는 우리가 없는 거잖아요. 영어는 조사는 없고 그만 있는 거거든. 사실은 조사는 없으니까. 근데 나하고 제일 가까운 게 보았다. 사람이 나오면 행동이 나오듯이 그가 나왔으면 행동이 나와야 돼요. 그가 뭐 했어요? 건넜다. 그래서 그는 건너다예요. 그럼 남은 것 중에서 건너다. 건너다에서 이제 뭐가 가까워? 건너다 길일까? 건너다 어제일까? 건너다 종로일까? 건넜어. 그러면은 그가 건넜대요. 어디를 건넜는지, 무엇을. 그러니까 종로랑 길 중에서 뭐가 더 가까울까요? 네, 그가 건넜다. 길을 건넜다. 길이 좀 더 가깝죠. 길을 건넜다. 근데 그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제랑 종로만 남았죠? 예, 길하고 어제랑 가까울까요? 길하고 종로랑 가까울까요? 길이니까 종로에 있는 길이겠죠. 종로가 제일 가깝죠. 그러면은 종로랑 어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시제 부사가 그래서 맨 뒤에 오는 거예요. 항상. 시제는 항상 맨 뒤에 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만 바꾸면 돼요. 여러분께서 한국말 어순을 영어로만 바꿀 수 있다면 나머지는 사전 찾아서 이렇게 끼워 넣으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영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I 보았다 so 과거니까 그를 him 건너는 cross 길은 the street 종로에서 at 종로 어제 yesterday I saw him cross the street at 종로 yesterday예요. 그럼 여러분 요걸 한번 가리시고 이 원리를 생각하면서 한번 영작을 해볼까요? 나는 어제 길을 건너는 그를 종로에서 보았다를 한번 영작해보세요. 이거 보지 마시고. 그러면은 요 위에 거 나는 어제 길을 건너는 그를 종로에서 보았다만 보시고 한번 영작을 해보세요. 한번 이렇게 원리를 알면요. 그냥 영작이 돼요. I랑 제일 가까운 게 saw, 보았다. I saw. 그럼 saw면 뭘 보았어요? him, 그를 보았다. 그럼 그가 뭐 했어요? cross, 건넜다. 어디를 건너요? 길을. 예, street.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는 길이요? at 종로. 마지막에 어제, yesterday.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예. 요것만 좀 되셔도, 이제 오프라인으로, 제가 항상 특강을 그동안에 오프라인을 했었는데, 실제로 해보고, 그래서 특강, 여러분 이제 한 거 제가 다 받아가지고, 이제,
어디에서 왜 오류가 있는지 설명해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 제가 특강했을 때, 이제 여러분 선배님들로부터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해보시고 궁금하신 거 이제 저한테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그러니까 yesterday를 맨 앞으로 이렇게 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yesterday라는 시간 부사는 어제라는 사실을 특히 강조하고 싶을 때만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라는 정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는 보통은 뒤로 가죠. 그래서 yesterday를 앞으로 빼시는 경우는 나는 어제 길을 건너는 글을 보았다 이런 문장보다는 길을 건너는 글을 종이에서 봤는데 그게 바로 어제였다. 어제를 되게 강조하는 문장일 땐 이렇게 앞으로 뺄 수 있고요. 또 이렇게 힘 다음에 후를 쓰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영작 아까 해보셨을 때 이렇게 하신 분 계시죠? 근데 힘하고 후의 구분은 대명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오류가 생긴 건데요. 대명사는 수식어구를 다 포함해요. 예를 들어서 a beautiful girl 하면은 a beautiful girl이 다 she나 her 대명사예요. a lucky guy도 lucky 이 형용사까지 다 포함해서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후 이하는 관계대명사는 역할이 형용사 역할을 해요. 꾸며주는, 명사를 꾸며주는. 근데 이 lucky나 beautiful이 후랑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 꾸며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짧으면 앞에서 꾸며주고 길면 뒤에서 꾸며주고. 그러니까 이 후를 넣는다는 거, 요 전체가 형용사로서 요 힘을 수식한다는 뜻인데 그게 좀 말이 안 돼요. 왜냐면 힘은 그 후절을 다 포함해요. 그러니까 형용사를 다 포함해요. 그러니까 beautiful 까지 포함을 해서 beautiful girl이 she나 her가 돼요. lucky guy가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who는 이 힘을 쓰고 얘가 힘인데 lucky guy가 힘인데 힘 뒤에 lucky를 또 쓰는 건 마찬가지예요. 힘 lucky. 이러면 좀 말이 안 되고 요 안에 lucky guy가 다 들어있는 건데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좀 관계대명사 아직 안 배우셨는데, 이거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제가 수업을 해본 결과, 이런 걸 쓰신 분이 계셔서, 설명을 드렸고, 혹시 후 쓰신 분은 아마 관계대명사 뭔지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 설명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이제 뭐 from 종로, 이렇게 또는 여기다가 in 종로도 되게 많이 쓰세요. in 종로. 근데 이제 from은 뭐뭐로부터 그러니까 소속이 되다가 그러니까 부착되다 떨어져 나오는 느낌이거든요. from이라는 게 그러니까 종로로부터 떨어져 나오다라는 뜻이 아니라 종로에서거든요. 그래서 from보다는 at이 더 적절하고요. in을 쓰신 분도 되게 많아요. in 종로. 그러니까 뭐 넓은 장소는 in이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거 뒷장에 있어요. in은 제가 원어민 종로라는 장소를 아는 한국에 사는 또 언어학을 전공한 링귀스틱을 전공한 이제 영국인 원어민한테 물어봤는데 되게 어색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 종로는 로마자 표기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이름을 그러니까 고유명사죠. 이름을 이제 영어로 바꾸는 건데 소리 나는 대로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종로가 아니라 종노거든요. 그래서 종노라고 표기를 해야 돼요. 이거 좀 잘못된 거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거고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I saw him to cross를 여기다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saw라는 지각 동사는 동사 원형이나 진행형만 가능해요. 그래서 so 다음에는 이제 to가 올 수 없어요. 이것도 여러분 나중에 혹시 투부정사를 배우시게 되면 제가 좀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이 투부정사는 미래와 관련된 거예요. want 이런 거랑 어울려요. 미래에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뭐 plan, 미래에 이렇게 계획하기를 계획을 할 거다 할 때 미래랑 어울리고 so는 현재랑 어울리는 동사예요. so 지각동사 보다, 느끼다, feel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오감각을 쓰는 이런 거는 지금 현재와 되게 가까운 동사라서 현재 그냥 동사 원형이나 현재 진행형 가능한데 이게 미래와 관련된 투부정사랑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크로스도 가능하고 크로싱도 가능한데 크로싱은 좀 생생함을 조금 더 이제 생생함을 건너고 있는 이 정도? 막 건너고 있는 중인 뭐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크로싱 해도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일반적인 건너는 그냥 크로스 하셔도 되고 크로싱 건너고 있는 좀 이런 느낌 생생한 느낌 살린 두 개 다 쓰셔도 괜찮은데 to cross는 안 됩니다. 이건 미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yesterday를 여기 대문자로 쓰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문장의 첫 글자나 고유명사만 대문자이기 때문에 이게 소문자로 수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치사 e는 특정 장소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I live in 서울 하면은 서울 안에 내가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치사 at은 특정 지점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I arrive at 서울, 서울이란 지점으로 향해서 도착을 한다. 나는 서울로 도착한다. 뭐 비행기 타고 뭐 arrive at 뭐 Korea, arrive at 뭐 서울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at은 타겟을 해서 그 지점에 딱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은 뭐 인 넓은 장소는 in이고 좁은 장소는 at이 이렇게 배우셨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in은 어디 안에 있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는 게 더 정확해요. 그래서 서울 안에 살고 있고 똑같은 서울인데 어떨 땐 in 쓰고 어떨 땐 at을 쓰거든요. arrive는 어떤 지점으로 도착하다라는 의미라서 at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지점에 도착하다는 의미니까 arrive는 at이 어울리고요. live는 어디 안에 살다라는 의미니까 in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종로에서는 종로 안이란 뜻이 아니라 어떤 특정 장소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특정 지점이라는 의미가 이 문장에서 강하기 때문에 at이 맞습니다. 예, 이는 어색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이제 영어를 영작하는 영어의 어순에 대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부분이 여러분 좀 영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방송대 여러분처럼 직장 다니면서 방송대 다녔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돕고 싶고 그래서 어려워 마시고요. 언제든지 저한테 이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목소리로 인사 뵙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반갑고 이번 학기 저 믿고 열심히 해서 우리 모두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